사전결정 신청 보겠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은요, 자, 건축물 건축할 때는 허가 받아라 이랬는데요. 허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때도 뭔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예 허가 신고도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건축물 건축 허가 받아라 했지만 신고만 해도 되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 허가 받아라 했지만 신고만 해도 되는 행위도 있어요. 건축물 사용하다 이거 이제 용도 변경할 수 있는데, 용도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좀 경미한 행위들은 대선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지를 확보했는데 허가를 받지 못할 걸 대비해서 사전결정 제도가 있는 거지, 신고만 해도 되는 건축물은 사전결정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지를 확보해서 신고하고 착공하면 돼요. 사전결정은요, 무엇을 대상합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 사항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보겠어요. 건축이 가능합니까? 물어본 거죠. 여기에서 일반 음식점 건축이 가능합니까? 허용되는지 여부. 내가 원하는 것은요, 3층짜리 1000제곱미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럼 3층짜리 1000제곱미터가 가능합니까? 또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내가 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밑에 건축물의 가능한 규모,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기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런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앞에 무슨 대상 건축물을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허가 대상 건축물. 다른 것들은 2번, 3번 같은 거 작년에 나왔지만 한번 읽어보면, 목차만 나중에 같이 읽어보면 돼요. 사전 결정 효과도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사전결정 실효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하라고 되죠?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때까지 허가 신청 안 하면요, 사전결정했던 것은 효력 상실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여기에 건축이, 여기 일반 음식점 가능합니다. 사전결정 해줬어요. 근데 이것이 50년 있다 건축물 건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만, 여기서 여기까지는 2년만 줘요.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이제 신청해야 돼요. 사전결정 내려졌다고 해서 건축허가 내려진 게 아니에요. 건축허가 받으려면 다시 이제 이 대지 소유권 확보해서 다 준비하게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땅을 미리 가진 사람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전결정 통과되니까 이 땅을 이제 확보를 해서, 그리고 건축허가 신청은 얼마 이내? 2년 이내 해야 돼. 이제 바로 뭐 자기가 돈을 만드는 거 아니고 이제 퇴직금도 또 받아야 되고 뭐 준비 기간 필요하겠죠. 2년.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작년에 답으로 이게 출제가 됐는데 2년 이내 착공해야 된다 그랬는데 허가가 아직 안 내려졌는데, 허가 받은 다음에 착공을 2년 이내 해야 돼요. 허가 받은 것을.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권자 맨 밑에 보시면,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다만 층수가 몇 층 이상?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구한테 허가를 받으라고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본래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허가받는 건축물이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얼마? 연면적 10만 이상. 그리고 층수는 21층 이상. 또 지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현재는 5만 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10만 이상이 된다. 5만 증축하면 10분의 10 증축한 거죠. 100% 증축했어요. 그래서 10만 이상 됐다. 이럴 때는 그 증축 허가도, 증축도 건축이죠. 그 증축이라는 건축행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받아야 돼요. 본래는 처음부터 이렇게 짓는 것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고, 지금은 이거보다 작은데 그 연면적을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15층인데 이걸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 이상이 되거나 현재는 5만인데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뭐 8만 할까요? 8만인데 10분의 3 이상 증축하면 10만 4천 되겠죠? 8324 되거나 그럴 때는 그 증축 허가를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받으라는 겁니다. 자, 10만 이상 21층 이상 이것만 잘 일단 기억하시고 나중에 추가해도 됩니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 기계적으로 일단은 뭐 보시고 같이 10만 이상 21층 이상 또는 10분의 3 이상 증축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군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렇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시장 군수는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 군수 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지사 사전 승인만 받으면 돼요. 이러한 건축물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서 10만 제곱미터 백화점을 건축한다.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광역시장. 그럼 그 전부터 원리 원칙부터 8만 제곱미터짜리 백화점을 짓는다. 사상구에서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사상구청장. 8만이니까 10만짜리를 만약에 건축하고 싶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이죠. 시장.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광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양산에서 8만 제곱미터짜리 백화점을 짓고 싶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양산시장. 10만 제곱미터짜리 백화점을 건축하고 싶다. 누구한테 허가 받아요? 양산시장. 근데 양산시장이 허가하기 전에 경남도지사에게 승인받는 겁니다. 여기는 허가권자가 바뀌는 거고 양산에서 바뀌는 게 아니고 양산시장이 제멋대로 못하고 대형 건축물은 다른 인접한 관할구에게 혹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경남도지사에게 양산시장이 사전 승인 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어차피 양산시장이 허가 받는 겁니다. 부산에서 할 때는 바뀌어요. 허가권자가 구청장일 수도 있고 부산시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공장이나 창고는 여기 해당돼도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대로 그냥 받는 거예요. 별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왜 그런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10만 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을 사상구에서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사상구에서 건축하게 되면 백화점을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 사상구에만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사상구, 사하구, 인접한 부산시의 모든 대부분의 그런 그 자치단체에 커다란 그런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가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근데 양산에서 그러한 건축행위가 있을 때는 김해라든가 또는 심지어 멀리 뭐 진주라든가 사천 같은 데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 하지만 그것을 도지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허가권과 통제권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공장이나 창고를 지었을 때는 아까 백화점 말씀드렸잖아요. 백화점 1만 제곱미터는 그냥 구청장 허가죠. 근데 백화점 1만보다 공장 10만이 더 왕래가 뜸하죠. 그러니까 백화점이 훨씬 더 심해요. 그리고 이런 건축행위 있을 때는 항상 기반시설과 관련된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그처럼 다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공장 창고는 적다는 겁니다. 적다. 그래서 공장 창고는 제외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를 하죠. 근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10분의 3 이상 증축해서 21층 또는 10만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해서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는 누구한테?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장, 창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에 도지사 사전 승인. 지금 본 동그라미 1번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공장 창고가 빠져있는 10분의 3 이상 증축하는 것과 공장 창고에 관한 설명이 이 책에서 좀 뭔가 미흡한데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그냥 빼고 읽어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빼먹었어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볼 필요도 없는데 그거 집어넣었고 그래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거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받는 거 있었죠? 설명드린 거 그대로 도지사 사전 승인이에요. 여기에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10만 이상, 21층 이상, 10분의 3 이상 증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 사전 승인. 공장 창고는 어떻게 돼요? 제외된다.
다음에 이제 도지 사전 승인은 이거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도 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연환경이나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다 설명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지 사전 승인은 이거 하나 있고요. 두 개, 세 개. 2번, 3번이 더 있는데 양산이고요. 양산에 자연환경,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경남도지사가 보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 식당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면 좀 곤란하겠다. 통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이제 여기에서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위락시설 그건 암기 안 하세요. 이런 것들을 3층 이상이거나 5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금 말씀드린 식당 같은 것들을 건축 허가하려면 나에게 미리 사전에 승인 받아라. 이렇게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곳에서는 양산시장이 자유롭게 허가하면 돼요. 뭐 3층 1000제곱미터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면 거기에서는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여기 주변에 자꾸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자꾸 들어서요. 막 학교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이것도 사전에 지정 공고를 해요. 교육환경 보호를 해서 이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나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허가해라. 이렇게 공고하게 되면 여기서도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더 있죠. 1. 대형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이 추가가 되고 있지만 뭐 그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암기는 못하더라도요. 몇 층 이상? 3층 이상.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도지사 사전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주거, 교육 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건축 허가할 때는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앞으로도 문제 풀면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 한번 연습한다고 바로 되는 거 아니지만요. 연습. 도지사가 여기 사전 지정 공고했어요. 일반 음식점 건축 허가하기 전에 나에게 사전에 승인 받아라 해가지고 지정 공고했는데 그것이 일반 음식점이요. 2층이고 900제곱미터인 경우, 2층이고 1000제곱미터인 거, 3층이고 900제곱미터인 거. 이 중에 1, 2, 3 중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는 것은 2번과 3번. 1번은 해당 사항 없어요. 여기 2층이고 900이니까 3층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 안 되죠. 2층이고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 해당돼요. 3층이고 900제곱미터도 여기 해당되죠. 물론 둘 다 해당돼도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숫자 가지고 가끔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에 해당되는가 물어보는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가 공부하기가. 이것만 해놓으면은 이거 바뀌었는가 이 숫자를 그대로 이 숫자만 가지고 시험을 내면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것도 앞으로 100번은 여러분은 읽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알아요. 그런데 이거 숫자를 딱 바꾸면은 헷갈립니다. 분명히. 근데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이제 하셔야 돼요. 문제 풀면서. 또는이라는 말과 및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이어도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게 있습니다. 1.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서의 증축, 개축, 재축. 다음에 2.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미만이요? 200 미만이고 또 3층 미만인 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근데 양산에 어떤 건축물을 이제 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관리지역이다 이러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면 신고하고 지어도 돼요. 물론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일 때. 그리고 그것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다 이러면 10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만 해도 돼요. 100이야. 그건 층수 상관없어요. 얘는 뭐 한 개층을 바닥 면적이 30, 30, 30, 3개층으로 해도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관리지역에서는 200 미만이고 또 몇 층 미만이어야 돼요.
3층 미만이어야 돼요. 두 가지 요건 다 해당될 때만 신고입니다. 그리고 대신 연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시적이 아니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만 해당돼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일단 앞에 있는 숫자만 100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신고. 또 하나 있죠? 더 늘어나는 거. 얼마 미만? 200 미만. 근데 대신에 층수 제한이 있죠? 거기는 3층 미만. 용도 지역 제한도 있지만 그것까지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그리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것. 하나, 그 밑에 3.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뭐 할 때요? 대수선. 이건 물론 용도적 상관없죠. 대수선이니까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아까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말 있죠? 그러한 모든 행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것들은 그럼 안전성이 큰 문제 안 되고요. 이용하는 사람도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안 받고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에 대수선, 뭐 해체 같은 것들은 건축 안전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수선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어떠한 네 가지 행위 중에서 어떠한 것이 건축물의 안전이라든가 하는 것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거예요?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중에. 수선이죠, 수선.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선하는 행위들은 대체적으로 신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선.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 3개 이상 수선, 그리고 보 수선, 지붕틀 3개 이상 수선. 3개 이상의 말은 몰라도 돼요. 2개 하는 것은 대수선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신고도 아니고 허가도 필요 없어요. 예. 3개 이상 일단 할 때 대수선이고 대수선 중에 신고하는 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방화벽이나 주계단은 개수라든가 이런 거 상관없죠? 방화구역을 수선하는 거, 그냥 주계단을 수선하는 거. 여기는 뭐 개수 같은 거, 면적 같은 거 상관없죠. 아까 개수 면적이 상관없이 대수선이었기 때문에 수선. 그리고 경관지구 외부 형태는 그것은 이제 다 외부 형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 자체가 그 수선도 없고요. 변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신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벽은 역시 이웃 간의 그런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만 수선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경계벽이나 경관지구가 있다 없다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제 그때는 너무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수선하는 행위는 신고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아까 우리가 대수선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대수선이 더 중요한데 거기에 또 이제 뭐 경계벽과 경관지구 있는가 없는가까지 공부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선하는 행위는 신고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고 나왔을 때 뭐 이것만 한 문제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냥 지문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얘가 또 다른 것들 좀 공부하고 이거 공부하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인 기역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있네요. 아까 제가 위에서 그냥 200 미만에서 말씀드렸던 거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높이를 얼마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3m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이것도 신고. 여기까지 신고사항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신고 볼게요. 정리. 여기부터 할까요? 신고. 대수선 관련다. 뭐 하면 신고죠? 수선하면. 또 건축물 작은 거. 얼마 미만? 연면적 얼마 미만? 연면적 200 미만. 그리고 몇 층 미만? 3층 미만. 두 개 다 해당돼야 됩니다. 이런 건 신고, 이건 신고. 이 말은 얘는요 건축물 자체가 2층이고 그리고 200만. 여기 1층은 100, 2층은 90 그래요. 그럼 200 미만이죠 연면적이. 그러면서 3층 미만이야 돼요. 이걸 무엇을 하든 증설 해체를 하든 수선 변경하든 대수선은 다 신고라는 거고 여기 있는 수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크기는 몰라요. 얼마인지 뭐 10만 제곱미터인지 100만 제곱미터인지 모르는데 그 건축에 뭐 기둥을 수선만 한다. 내력벽을 수선만 한다. 이런 얘기는 신고라는 거고 얘는 그냥 건축물의 크기가 200 미만이라는 거고 얘는 건축물의 크기 상관없이 수선하는 것은 신고라는 거고 이제 건축행위 신고. 먼저 100년 건축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신고예요. 건축. 다음에 200년 건축물. 여기는 200 미만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요건이 또 있죠. 몇 층 미만? 3층 미만.
그리고 여기 이제 관농자라는 그런 제한이 또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몰라도 큰 문제 안 돼요 또. 여기는 뭐예요? 용도지역 상관없이 100년 건축물 건축하는 것은 신고, 200년 건축도 신고. 여기는 3층이라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있네요. 85제곱미터 있죠? 85제곱미터 연면적 85제곱미터 85년인데 이거는 뭐예요? 중, 개, 재, 축. 이 말은 이거는 100년 건축물이에요. 100년 건축물. 건축물 크기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고 이거는 건축물 크기는 상관없어요. 중, 개, 채축하는 면적이 85이라는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3층인데 30, 30, 30이에요. 그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죠? 이걸 도시에 여러분들 동네 다 짓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신고만 신고. 근데 이거는 200년은요. 이것은 1층이 100이고 2층이 90이고. 그리고 3층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3층에도 상관없고 4층에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럴 때 이걸 건축할 때 이러한 건축물 건축할 때 신고하라는 거야. 근데 물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요건이 있지만 일단은 모르는 거 하고. 근데 이 말은요. 이거는 건축물 얘네 둘은 건축물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얘도 건축물의 크기. 얘하고 얘는 건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하려는 행위와 관련된 거야. 여기는 수선만 하는 거. 여기는 뭐야? 건축물이 이것도 막 10만 제곱미터짜리예요. 굉장히 커요. 건축물이. 엄청나게 큰 건데 그중에 85제곱미터만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한다 이 말이고. 얘네들은 아예 건축물 크기 자체가 이렇다는 거고. 85 이하의 증개재축, 100년 건축물 건축하는 거, 200년 건축물 건축하는 거 뭐예요? 신고만 하면 돼. 신고. 200년에는 산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 200년에도 산미 붙어 있고. 그리고 몇 미터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3미터 이하에서 증축하는 거. 이것도 신고. 이것도 뭐 건축물 크기 상관없죠? 높이를 어떻게 해요? 높이를 3미터 이하에서 늘리는 거 신고한다. 건축 허가의 거부라든가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나중에 보고 501페이지 허가 신고의 실효 한번 보겠습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 1.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았대요? 501페이지 2년.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에 착수를 했는데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불가능하다. 그럼 허가를 남겨둘 필요가 없죠. 당연히. 뭐 허가 받은 사람이 뭐 상속인도 없이 사망했다라든가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기 전에요. 이제 2년 전에 착공해야 된다고 했죠? 2년 이내에. 근데 착공 신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어디 갔지? 됐네. 대지를 확보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2년 이내 착공해야 되죠? 근데 착공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것을 빚을 져서요. 뭐 경공매로 소유권을 뺏겼어요. 소유권 뺏기면 대지 소유권이 지금 상실됐죠? 바로 건축허가 바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빚을 내서 이걸 살 수도 있고요. 다시 또 여기다 지상권을 설정해서 건축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요. 이제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지켜보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이것을 확보해서 계속 공사를 할 가능성이 없다 판단되면 그때는 건축허가를 취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사람이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서 건축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경공매로 상실하더라도 2년간 지켜봐야 돼요. 2년 동안. 2년 안 되면요. 그러면 여기 누가 경매를 이걸 낙찰을 안 받아요. 그래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자기가 스스로 반려하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새롭게 받을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할 수 없겠죠. 경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공매로 이제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는 허가 효력을 2년 동안 놓아둘 필요가 없다. 6개월간 지켜봐요.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6개월 동안 회복하지 못하면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럼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몇 개월? 6개월. 나중에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이제 숫자를 외우면 뭐 조금 수월한데 결국 시험 물어보는 거는 거의 숫자 갖고 물어봐요. 이제. 취소하지만.
자, 신고실효 보겠습니다. 신고실효 디귿. 신고를 한 자가 건축 신고하는 경우 있었죠? 몇 년 건축물? 200년 건축물, 100년 건축물, 200년 건축물 이것들 신고인데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냥. 신고를 뭐 취소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신고 수리하는 사람이 취소시켜야 하는 게요. 시간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사전 결정 받은 자는 얼마 이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2년. 그리고 허가 받은 자는 얼마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2년. 그런데 신고는요. 커요, 작아요, 건축물이? 작죠? 준비기간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적게 주겠죠. 그래서 1년입니다. 이거 경공매로 상실했을 때는 얼마 동안 다시 줘요? 기간 6개월. 지금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6개월만 줍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못 넘겼는데 남은 게 있어서 괄호에 보시면 이제 공장은 몇 년 그랬어요? 공장은 3년 그랬죠. 좀 크죠? 그러니까 신고는 몇 년? 1년. 허가는 2년. 공장은 크니까 3년. 준비기간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더 큰 것들은 5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주택법에 와서 공부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특별 건축구역에서 하나 공부할 겁니다. 큰 것들은 준비기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뭐 큰 부담은 안 될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 1년과 허가 2년. 자, 1년, 2년만 일단 공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좀 머릿속에 염두에 담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물론 잊어먹겠지만 다시 한번 몇 번 반복하면 숫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에 507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지 소유권 확보 507페이지 맨 위에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근데 소유권을 꼭 확보했다고 해서 소유권만 가지고서 꼭 건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밀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지상권 설정하고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1호 참고 삼아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이때는 건축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하려면 소유권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그 단서는 지금 볼 필요 없고, 자, 원칙적인 것,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다시 주택법에 가서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사업을 내면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들을 알고 나서 보면은 쉬운 것들이 좀 나와요. 중간중간에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요. 물론 예외는 이제 있습니다. 예외. 다음 페이지 이제 건축 허가의 제한.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도지사 사전 승인 제도가 있었죠. 자연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전에 승인 받아라 하는 게 있는데 아예 이거 사전 승인이 아니고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게 보니까 제가 아까 예를 여기서 자연환경 보호에서 나에게 일반은 휴정 건축할 때는 나에게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도지사가 이곳을 자연환경 추진환경 보호를 위해서 물론 다른 도시계획과 관련성을 좀 가져야 되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서 앞으로 2년 동안 허가를 하지 마라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허가 받은 사람이요. 착공 신고하려고 했더니 착공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그리고 필요할 때는 1년 더 연장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건 특별 여기 이제 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다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허가 제한 누가 할 수 있어요? 별별의 허가 제한 누가 할 수 있죠? 국장이 할 수 있죠. 국장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별별 그리고 시도에 걸쳐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 상급자치단체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할 수도 있고 특광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뭘요? 건축허가 제한. 몇 년간? 2년간. 그리고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장은 국토관리를 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스스로가 제한하는 겁니다. 국장이 무슨 권한을 가지는 것들은 508페이지 국장이 권한을 가지면 관계 장관들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국장만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주무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국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건축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국장과 특광도지사. 그런데 제한기간은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2년 이내. 그런데 딱 한 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해제명령 6번. 특광도지사는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요.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국장은 그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를 뭐 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해제 명령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 2년 더하기 1년. 다음 페이지 이제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 건축할 때는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자, 그러니까 여기 도로 설치한다 이런 말 아까 예를 한번 들었었네요. 필요한 도로 설치를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내려지면 도로를 설치하게 한 그것을 앞으로 도로는 도시군 설치하는 여기 도로 설치한다고 했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저것은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돼요. 그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러면 일정한 기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두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3년 이내에 사업할 거. 2단계는 3년 후에 사업할 거. 여기 저 도시군 계획설이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고 2단계에 포함됐습니다. 법에서는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근데 쉽게 그냥 2단계에 포함됐다고 보겠습니다. 2단계에 포함됐다. 그럼 저 부지에서 이게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데요. 여기 대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자, 이 사람은 건축물 건축 못합니다. 건축허가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도로가 놓여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2단계,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 2단계에 포함됐을 때는 허가를 받아서 간단한 거 할 수 있어요. 가공, 재개 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 건축, 재축, 개축 이런 거 다 해요. 그래서 재축, 개축과 신축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제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미 건축물이 있던 건데 부서졌기 때문에 아직 공사를 안 하면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안 하면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너져가는 집 내가 허물고 다시 살 수 있어야 되죠. 생명 위험한데 위태로운데 공작물 설치 같은 것들은 이제 건축물 가능하면 공작물은 돼요. 그리고 가설 건축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이건 모르더라도 자, 2단계에 포함됐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은 그래서 3년 이내예요. 3년 이내. 3년 있으면 사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 3년 동안은 사업 안 하겠다는 거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는. 3년 있으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3년 있으면 무조건 철거해야 되냐? 아니죠. 할지 말지 그때 가면 또 볼 수 있죠. 안 할 수도 있죠. 3년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때까지는 또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야?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 자. 도시군 계획설이나 도시군 계획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가설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돼야 됩니다. 먼저 그 네모에 큰 번에 있는 것은 여기 위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토계획부에 위반되는 경우 허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나마나죠. 제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뭐 어디서나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4층 이상인 경우 허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해당될 때는. 그럼 몇 층 이하면 돼요? 3층 이하. 그리고 구조, 존치 기간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는 경우 허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법령이 정하는 기준은 밑에서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 철근 콘크리트로나 철근 콘크리트가 아닐 것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는 안 된다는 거죠. 존치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존치 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일 거. 이렇게 짧은데 너무 단단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사회경제적으로도 낭비고 그리고 철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에 지장을 줄 거예요. 안 돼요.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거. 가설 건축물 존치가 몇 년이래? 3년이래 그랬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전봇대를 뭐 5개를 설치해서 전기를 공급한다. 전봇대 또 나중에 또 철거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경우에는 허가 안 됩니다. 지가 알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에서 또 지자체에서 수도, 상하수도 이런 것들 설치는 또 지자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좀 이따 철거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안 돼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하면 안 되겠죠?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 이거 필요 없어요. 등 그랬기 때문에 무엇 뭐 등 하면 다른 것들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가설 건축물 허가 받으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 보면 근데 가설 건축물을 이제 허가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항상 허가받는 것 좀 경미한 것들은 신고 있죠? 신고. 그래서 재해 복구를 위한 가설 건축물은 신고만 해도 돼요. 재해 복구. 그리고 뭐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도 신고만 해도 돼요. 재해 복구나 공사용. 그리고 그 밑에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은 나중에 몇 개 이제 문제 풀거나 할 때 5월, 6월에 뭐 간단하게 몇 개 보겠는데요. 지금은 뭐만 보는데 재해 복구나 공사용 가설 건축물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 있다. 작년에 문제 나온 거 하나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이거 받고 충격 받으시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있으니까 웃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8호 한번 볼게요. 8호 컨테이너 창고를 위한 임시 사무실 용도. 컨테이너 창고, 임시 사무실 같은 것들은 아까 컨테이너 창고를 위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 적용 안 돼요. 아예. 근데 임시 사무실은 건축법 적용돼요. 임시 사무실이니까 이것은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뭐 좀 그 구조라는 단순하고요. 임시 사무실이니까 신고하면 된다는 건데 거기에 과려면 옥상이 축제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죠? 옥상에 임시 사무실 잘못 컨테이너 올려놓으면 바람 태풍 불면 날아가잖아요.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안 돼요. 허가받아야 이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자꾸 따져보시면 돼요. 옥상에 설치하는 거. 옥상에 설치하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해도 된대요. 다만 그러면서 공장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와 2016년 7월 19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된다 그랬어요.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죠? 시험에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어요. 2017년 6월 28일에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를 위한 임시 사무실. 이거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죠? 여러분들 금방 머리가 좋으시니까 금방 아시는데 저는 이걸 보고 막 깜짝 놀랐어요. 책을 보고 보면은 찾을 수 있겠네요. 책을 보고 꼼꼼히 따지면은 그죠? 이거 시험장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찾을 수 있겠어요? 이거 공부해서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허가받는 거 신고하는 것도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데 또 하나 정도 컨테이너를 위한 임시 사무실 정도는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중대한 행위가 아니니까 신고해도 되겠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또 뭐 공장 옥상에 축조하는 것 강의 안 해요. 그런 것들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데 숫자 관련된 건 더 안 합니다. 거기다 연도가 쭉 2009년부터 2019년도 아니고 중간에 잘려서 또 아무튼 왜 냈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차피 또 올해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경미한 것들은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견본주택 같은 거 있죠? 우리도 관련되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보면 알 수 있죠. 그건 신고해요. 그런 것들은. 금방 철거할 거잖아요. 아파트 분양사업 끝나면 그런 것들 경미한 것들은 신고하는 게 이제 있을 수 있다. 보면서 좀 알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해도 될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모르고. 존치기간 다음 페이지 3번 볼게요. 존치기간. 신고해야 되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몇 년 이내? 3년 이내로 한다.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언제까지 존치해야 돼요?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있어야 되겠죠? 514페이지 이제. 자, 건축 허가 받았습니다.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공사를 하려면은요. 514페이지 착공 신고를 해야 돼요. 착공 신고. 514페이지 3번 양가로 3번.
착공신고는 아마 그냥 지문직에 맞는 말로 보통 나올 겁니다. 한 문제로 절대 안 나오고요. 지문직에 하나.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또는 허가를 받은 가설 건축물 공사를 착수하려는 자는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일정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공사할 때. 523페이지. 자, 착공 신고하고요. 523페이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하고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사용하는 겁니다. 523페이지. 자, 사용 승인.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뭐 한 후? 완료한 후. 두 번째 줄을 한 후 한 말이 있죠? 대괄호 뒤에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까다롭게 물어보진 않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정리를 하면 누가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사용할 사람 누구죠? 건축주.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돼요? 허가권자. 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도 인가권자가 준공검사하고 인가권자가 준공이가 하고 그냥 처음 계획된 대로 인가 받은 대로 공사했는가 다 통지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제 해야 돼요? 당연히 공사 다 끝나고 할 때마다 가서 물어보는 것도 귀찮아서 화내겠죠. 사용권자가 허가권자가 완료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어려운 거 아닌데 뭐 다른 말로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외가 있으면 예외. 원칙은 그 밑에 양괄호 3번. 건축주는 사용 승인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임시 사용 예외하는 말 있죠. 공사 완료하고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주 커다란 건축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층짜리 건축물. 이미 10층까지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다 공사가 다 끝날 수 있죠. 근데 100층까지 끝내려면 앞으로 100년 남았다고 치죠. 근데 100년 동안 놀리면 아깝죠.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밑에 2번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다 하는 정도. 528페이지. 건축물을 다 건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다가 보면 오래 시간이 지나면 건축물에 또 안전에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안전 점검을 또 받아야 돼요. 안전 점검. 528페이지 동그라미 2번. 52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날 10년이 지난 날부터 거기서 세 줄 내려가 돼요. 괄호 다 빼고 10년이 지난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한 번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고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건축물이 안전해 문제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뭐라고 정기 점검 받아야 돼요. 정기 점검. 그래야 상품 백화점처럼 무너지는 일이 좀 없겠죠.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 그래서 이 정기점검 받는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 대표적인 것이 그 밑에 무슨 건축물 있어요? 1호?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은 조금 이따 이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이런 말 쓰게 되는데 좀 어려운 말이고요. 꼭 알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나 관리인은 10년 지나면은 2년마다 한 번씩 뭐 해야 돼요? 정기 점검 실시해서 그 다중에게 다중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이용 건축물은 그 성격상 규모가 커야 되고 다중이용 건축물 성격상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다음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정기 점검한 결과 이제 보니까 고칠 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뭐 어때요? 철거해야 되겠죠? 맨 밑에 양괄호 4번 529페이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해야 됩니다. 뭐 철거는 뭐 허가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신고하면 되겠죠. 신고. 다음 페이지. 파란색 1번 동그라미 1번.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3일 전 3일 전까지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하면 돼요. 철거는 며칠 전? 3일 전. 그 밑에 보시면 멸실은 재해죠. 재해로 멸실되는데 미리 신고할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532페이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는 좀 이따 한번 보겠지만 29가지가 있습니다. 29가지. 용도 변경. 그 29가지를요, 이 29가지도 뭐, 한두 개부터 100여 가지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같은 용. 그러면서 이것을 또 비슷한 것끼리 9가지 시설군으로 분류했어요. 9가지로 나눠놓고 이 29가지를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용도는 재료에 자동차 관련 시설군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리고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가지를 해놓고요. 제일 가운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도 0이 있죠. 0이 이제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동차 관련 시설군은 자동차만 있고요. 산업 관련 시설군에는 뭐 공장, 창고, 운수시설 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시설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것만 알면 옆에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요. 저는 여기 정도에서 물어봤어요. 이것을요, 용도 변경을 위에 있는 것들은 건축물의 안정성도 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크고 또 다른 인근과 관련해서 상린관계에 있어서 유해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이 위험성이 더 강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에서 이렇게 위로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위에 있는 거 위해성, 위험성이 큰 것에서 위해성이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뭐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허가와 신고가 있는데 저는 이것만 가지고서 허가 신고를 한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순서 말하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물어봐요. 여기 있는 거지. 산업 등 관련 시설군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고 전기통신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면 뭐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거 업무 시설도 여기 이거 순서만 알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에는 주거 업무를 영업으로 바꿀 때 이렇게 허가 받아야 된다 이랬지만 여기 있는 걸 물어요.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바꿀 때.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바꿀 때.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신고. 이렇게 할 때는 허가.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외워야 돼. 이제. 그 전에 이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고. 이것만 가지고 물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물어올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여기 지금 조금 여기에서 물어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와 연계되는 이 말들을 알 때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지금 보고 10분 있다 여기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리고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복지, 근린생활, 주거 업무 그 밖에 했지만 그 밖에 봐야 그가 뭔가는 뭐 시험에서 그 가지고는 단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앞을 쫓아서 자산 전문
그리고 영. 이 밑에는요. 교, 생, 주, 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전문 영인데요. 요즘에 작년에도 제가 강의하다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이 교사들 돈 같은 것들 월급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들 투자를 하면은 돈을 불려주겠다고 자기가 자산 전문가처럼 자산 전문에서 불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영을 만들어 봤어요. 영을. 영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의를 해야 되죠? 근데 교사들은 항의를 못 해요. 교장에게 밑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항의를 해요? 교생들이 항의. 교생 주동 항의를 했습니다. 자산 전문 영 됐더니 교생들이 어차피 항상 대모도 학생들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사람도 못 해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 교생 주동. 다시 자가 뭐예요? 자동차. 산은 산업 관련. 그리고 전은 전기통신. 문은 문화집회. 그리고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 있죠? 영. 그 밑에 이제 뭐가 있어요? 교생주동. 자산문 있고 영은 좌표 평면상으로도 영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해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착안해서 외워야 됩니다. 교생주동 항의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 10분 쉬었다 뭐가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